여러분, 지금 국회의 입법 폭주는 어느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입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 말에는요, 의원 입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하고도 상관없이 당연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월에는요, 의원 입법이 엄청납니다. 1245건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도 10배? 10배 가까이 많나요? 6배 많습니다. 6배. 작년에는 204건이었으니까 이게 2년 전은 940건이거든요. 거기에 비교해도 32.4%가 많고요. 또 임기 말에는 의원 입법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일 정도로 의원 입법이 많이 지금 나오는 것은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심지어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너도 나도 입법을 하는 탓입니다. 그만큼 입법이 엄청 된다는 거예요. 입법이 폭주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은 저마다 아주 독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한 소리를. 이대로 가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하고 같은 거 안 되겠느냐? 워낙 많이 선심성 예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국회는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있나? 이런 말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부가 없지요. 지금 정부가 있습니까?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게 정부인데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에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국회가 운영한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분명하게 정치와 정치권과 정부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정치권은 목적이 쉽게 말하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근데 정부는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정권 재창출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정권 재창출 쪽으로. 그러니 나라 곳간이 남아나겠습니까? 어디? 거들나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상입니다. 역사상. 아마 최악의 어떤 정부가 없는 정권, 정부가 없는 정권이 될 겁니다. 그만큼 거의 폭주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은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국회 전광판에 보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찬성표입니다.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었잖아요. 이 예산이 부산시가 예측한 것은 7조 8천억 원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것은 27조 3천억 원, 거의 28조 원이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에서 예측한 것은
난공사하고 맞물려서 40조까지도 이야기해요. 공항 하나 짓는데 40조 들어가요. 40조.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런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말입니다. 쉽게. 일고란 말은 한 번의 생각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주문화전당 건립 등에 들어가는 돈이 5조 2,912억 원입니다. 이게 제목이 뭔가 하면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예, 이 특별법 이거 통과됐어요. 5조 2,912억 원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거 전라도 광주에서 설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거는 1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원도 그냥 통과가 될 거고요. 전국민 위로금 이것도 한 20조 될 텐데 이것도 통과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마구다지로 마구 통과해버리면 예산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입법 폭주가, 그것도 묻지마 입법 폭주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정부도 만들고 싶어요. 법을.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고 싶어. 그런데 재정준칙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준칙 60%까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까지 허용하겠다. 그것도 2025년부터 하겠다. 안 돼요. 그런 것처럼 18건이나 1월 2월에서 의원 입법은 지금 얼마예요? 1245건인데 정부 입법은 18건 18건밖에 안 돼요. 18건. 그것도 통과된 게 없어요. 통과된 게. 심지어 말입니다.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부 입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부 입법에 매달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찾아가서 이거 법 만들어 주세요. 저거 법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앉았다니까요.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의원 입법 쉽거든요. 의원 입법은 절차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면 이게 상임위에 통과되고 법사위에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되면 끝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청문회 같은 것도 공청회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고요. 법안 심사도 할 필요도 없고요. 국무회의 검토도 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기대고 있다니까요. 기대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할 일을 완전히 국회에다 맡기는 꼴이잖아요. 국회가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는 데는 그 속에 정부가 없는 데는 정부의 역할도 아주 크게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은 거예요. 복잡하기 싫은 거예요.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일 처리하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윤관석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빅테크나 핀테크에 대해서 이거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독 권한이 어디 있느냐? 금융위원회에 있느냐? 한국은행에 있느냐? 이거 지금 되게 싸우죠. 사실은요. 빅테크나 핀테크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이 금융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거든요. 오히려 싸우게 만들고 있는 것도 그런 거고요. 정부가 입법하니까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러니 정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 이거 진성준 의원이 입법합니다.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가. 그러니 이게 정부가 없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일하지 않는 겁니다. 예. 복잡하니까 의원 입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겠다. 이래서 정부가 없는 거예요. 정부안이 제출되면 입법 예고해야지, 영향평가해야지, 법제처 심사 거쳐야지, 공청회 거쳐야지.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쉽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쉽게 해결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법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지금 국회가 발의하죠. 예.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거 있잖아요. 포장 관련돼서. 예.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찬가지 예, 국회에서 하죠. 그 다음에 윤영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이거 언론사, 포탈들, 심지어는 유튜버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의원 입법입니다. 은행법도 의원 입법. 이러니 국회의원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정치권의 목적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들이 정권 재창출에 맞춰진 법이에요. 정권 재창출이 뭐예요? 표잖아, 표. 그죠? 그러면 표가 있는 곳에 입법이 있다. 표만 있다면 묻지마 입법이라도 언제든지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만한 법들이 완전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의 안 필요 없습니다. 예, 여당은 그냥 합의됐어. 합의됐다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 법이라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형평성.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국가와 국민의 법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에 맞는 법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법들이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놔두고 엄청난 법들이 쏟아질 겁니다. 모두 정권 재창출에 중심이 맞춰져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국가는 거들나죠. 지금 현재까지만 있는 법만 그냥 그대로 입법이 돼서 시행만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홍익표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52%에서 5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52%에서 53% 올라갔을 때 국가 부채는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1061조나 됩니다. 1061조. 그러면 국간이 완전히 거들나는 것 정도가 아니죠. 결국은 국간이 거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정세밖에 없어요. 세금 폭탄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부자들 세금 폭탄은 지금 엄청나. 법인세도 엄청나. 기업들 세금 폭탄도. 그러니까 부자나 기업인 세금 폭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보편 정세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민 정세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있는 자산 없는 자산 다 팔아먹고 나라는 점점 위기 끝으로 몰려가면서 말입니다. 돈은 시중에 엄청 풀어제끼는 거예요. 돈이 풀어제끼면 돈은요 점점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베네수엘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의 합작품. 한국형 베네수엘라죠. 그죠? 한국형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풀리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면 떠날수록
국가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그만큼 지금 의원들의 묻지마 입법은요. 결국은 한국형 베네수엘라,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선거잖아요. 선거판에 돈 뿌리기 말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뿌려져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경제는 날로, 예,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묻지마 입법 폭주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만큼 나라 국가는 거들나고요. 부채 위기는 점점 다가온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